네네. 자, 지금 국회에서 필버 진행 중이고 네, 그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가 되겠죠. 근데 특히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공소기각이 뭐 새롭게 추가가 되어서 아니,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뭐 큰데 국민의힘이 뭐 그런 얘기 할 줄 알았어요. 아, 여기서 빌미를 잡았구나. 예. 이 법안이 공소기각 사유를 그 확장하는 그 좀 추가하는 법안은 확장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사실은 있던 판례를 성문화하는 건데 예. 6월 26일 날 제출된 법안에 이미 있어요. 오. 어느 날 갑자기 끼어 들어온 게 아니에요. 6월 26일 날. 예. 6월 26일 날 그 소위 시민 주도라고 해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부터 시작해서 박은정 의원하고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네네. 시민 주도 형사소송법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그 심의가 한 14차례 정도 법안 소위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거죠. 네. 그게 그렇게 걱정됐으면 아, 갑자기 끼워 넣은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렇게 걱정됐으면 예. 그 그때 국민의힘이 얘기를- 심사에 예. 착실하게 참여를 했어야죠. 아, 자기들이 안 돌아놓고 안 돌아놓고 막판에 끼워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장하는 안 되죠. 야, 첫 완전 번째는 호도하고 그렇고요. 있었군요. 예. 그다음에 내용상으로 보자면 이것은 대법 판례 즉 그 소추재량의 현저한 일탈 예. 관련된 건 2020도 11413 판례 음흠. 유성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 보복 기소 원래 3년 전에 그 기소하지 않았던 네. 사건을 갑자기 그 증거 조작됐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검찰이 그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니까 네. 보복 기소한 거거든요. 네가 그랬어?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재량권 남용이다, 소추 재량권 남용이다고 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던 게 2020년이에요. 네. 그거를 성문화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음. 불문법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미국이나 그 영국 같은 경우는 불문법 국가니까 판례 자체가 법률이 돼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예요. 판례가 아무리 있어도 넣지 법전에 않으면. 넣지 않으면 예.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성문화한 거예요. 음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거는 중대한 위법 수사 예. 관련된 판례는 2008년도에 나온 판례예요. 아. 2008도 예. 7423 판례. 음흠. 위법 수직 그 위법한 함정 수사는 안 된다라고 아. 하는 판례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논란이 될 게 없네요. 논란이 될 게 없어요. 내용상 이미 아. 판례가 있는 거고 우리 언론과 국힘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정무적으로 굳이 국힘이 저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지금 하지? 이런 얘기는 뭐 해볼 수 있는데 예. 법리상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성문법 체계라고 하는 성문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고 네. 하는 법 체계상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를 성문화한 사례는 네. 너무 많아요. 실은 가까이는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인격권 침해 네. 이런 거 법전에 없었어요. 근데 판례로 계속 쌓이니까 아, 법전에 민법에 인격권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요. 아. 예.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작년에 상법 개정할 때 네.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고 해서 네.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판례가 네. 오랫동안 확립돼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에다가 넣습니다. 음흠. 그다음에 조국 전 대표가 형법학자로서 네. 형사법학자로서 이야기했던 위수증이라고 하는 네. 위법 수집 배제. 예. 예, 이게 이제 위법 수집 독수독과 증거에서 배제하는 거. 예. 독수독과라고 해서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예.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위수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네, 네. 이것도 판례가 쌓이다 보니까 아예 형사소송법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수증 같은 경우는 조국이 제안하고 판례가 그 이론적으로 제안하고 판례가 쌓이고 법으로 성문화된 거예요. 이런 예는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 지금 트집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야, 근데 이제 만약에 대표님으로부터 이런 설명을 꼼꼼하게 듣지 못한 네, 평범한 네, 네. 그 기성 언론만 접하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쓸데없이 대통령 사건을 뭐 해결해 주려고 넣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위 한동훈 그 네, 뭐 그런 의원이 제기하는 뭐 공소 취소, 그다음에 뭐 공소기각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상 뭐 연임 개헌 뭐 이런 이제 주장을 네. 끼워 넣어서 하고 있는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공소 취소는 검찰이 하는 거고 공소 기각은 사법부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네, 예. 그거를 막 섞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네. 뭐 저는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도적이지 않다라면은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공소 취소는 검사가 하는 거고 공소 기각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판사가. 그렇죠. 예. 대한민국 판사가 예. 지금 예. 그 제깍제깍 이재명이 됐든 누가 됐든 소위 예. 이 보수화된 집단에서 이전에도 그 유성 보복기소권 때도 네. 실은 이미 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어겼을 때는 무효가 돼서 공소기각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게 내내 있었어요. 그런데 공소기각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기각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판결 하나예요. 네. 그 유성 판결. 그렇게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이. 예. 이게 무슨 뭐 대통령이 법원에다 대고 야 공소기각해 할 수도 없고 예. 한다고 해서 해주지도 않고 그쪽이. 네. 그러니까요. 근데 예, 그걸 예. 마치 뭘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음모론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네, 이런 네.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난번에 홍익표 정무수석하고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 검찰개혁 의지가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국민들께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어떤 맥락의 설명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제일 걱정하는 건 이제 오늘 통과가 되면 일막이 끝난다고 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리적으로 공소청하고 중수청을 개청하는 게 10월 2일까지 개청을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이 형사소송법이 오늘 가결이 되고 나면 지금 대략 따져봐도 관계법령까지 보완을 하고 재개정하고 해야 되는 게 180개가 넘습니다. 네. 와. 근데 그걸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설마 이것도 필부하나요? 아니 이거는 이제 시행령과 시행령. 관계 법령들 중에서 바꿔야 될 것들도 있어요. 예. 기계적으로. 왜냐하면 예.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법률 그렇죠.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예. 다 이거 봐야 되는 다 거죠. 봐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더 중요. 이거는 뭐 사실은 기계적 과정일 수 있는데 더 봐야 될 거는 시행령, 수사 준칙 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법무부 장관이 나 안 해 해버렸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법무부 장관이 어제 보니까 오늘 아침 보도에 많이 뭐 나왔던데 김태규 칭찬했다고. 칭찬할 사람이 예. 없어서 김태규를 칭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튼 그 법무부 장관이 주무장관이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하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 이 두 분이 예. 그래서 윤호중 장관한테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른 분들 그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준비는 다 돼 있다. 그냥 형사소송법 하면 요 이 땅 하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라고 얘기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한 축에 굉장히 중요한 법무부 장관께서는 나 안 해 해버리셨잖아요. 그러면 검찰 지금 그 대행하는 구자연 뭐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입장문도 냈죠. 예, 그러면 저는 지금 공소청에 있는 검사와 그 수사관들이 예. 중수청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포렌식 센터, 국가 포렌식 센터를 마치 검찰 자산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것도 사실 중수청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 대검 포렌식 예, 센터. 엄청난 그게 국가 포렌식 센터예요. 대검 예. 포렌식 센터가 근데 아니라. 저희가 대검 포렌식 센터로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인식을 하잖아요. 예. 그게 무슨 뭐 대검 재산이라서 무슨 소유권 이전하지 나 안 팔아 그러면 안 팔아도 되는 것처럼 인식이 돼 예. 있잖아요. 예. 아니에요. 니네 거 아니야. 이거 국가 거야. 국가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예. 한 거야. 당연한 거죠. 예. 그럼 이 옮겨가야 돼요. 예. 그다음에 중수청으로. 지금 킥스 이 형사 그 예. 전산 시스템 예. 이걸 통해서 소위 그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기록을 검사들은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할 거냐 네. 이거를 제대로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네. LG CNS가 받아서 하거든요. 아, 근데 예. 그냥 경찰 거를 일단 예. 필요한 만큼 개보수해서 쓴다예요. 그리고 새로 만드는 거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 안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구나. 네. 현장에서. 그러면 지금 담당 장관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저는 10월 2일 이후가 너무 눈에 뻔히 그려지거든요. 예. 이게 성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 10월 2일 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개문 발차할 수밖에 없어요. 개문 발차. 예. 예. 개문 발차하면 예. 그 열린 문으로 떨어지는 승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가 생길 겁니다. 분명히 네. 제도의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장윤기 사건 같은 것들이 하루에 한 건씩 터질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문 꼭 닫고 출발할 수 있게 집중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네. 그리고 만약 그런 사례가 하나 딱 나오잖아요. 검사들과 언론이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책임져라, 김용민 책임져라, 민주당 책임져라. 민주당 책임져라, 대통령 책임져라 막 이럴 거거든요. 그 얘기를 법무부 장관도 한 거 아닙니까? 네. 정성호 장관이 그러면 이 문제 생기면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거다. 본인의 책임은 민주당 책임져라가 아니라 본인도 민주당 의원 아니세요? 맞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당 의원이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열심히 책임. 준비해야 돼요. 태업할 거예요. 검사들 일부는 잘 되나 두고 보자. 네.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야 된다. 네. 예. 그런 그 태업을 막는 기강을 잡고 예. 이제 한 시대가 끝났다. 예. 그러니까 주무부처 장관 예. 그리고 관계 공무원 검사부터 예. 시작해서 제대로 준비해서 네. 국민적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만약 태업한다면 네.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런 분명한 입장을 저는 내주시면 좋겠다. 음흠. 그렇게 해도 네. 일부 태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명징하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러나 이제 순방 중인 대통령께서는 중수청 개청에 만전을 기해달라. 네. 그리고 공직자들은 선공 후사의 자세로 임해달라라고 네, 당부 네.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사실은 정성호 장관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홍익표 수석 만났을 때도 네. 그런 좀 메시지가 대통령께서 직접 좀 발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라 예. 청와대에서 예. 이런 말씀 드렸던 거고 예. 거기에 대통령께서 지금 뭐 해외 순방 중이시지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돌아오시면 8월 3일 날 돌아오시나요? 네, 다음 주 돌아오시면 월요일입니다. 8월 4일 날 그 국무회의가 있을 있죠. 거잖아요. 예. 그럼 국무회의에서 아마 그 이 법이 이송되면 그쵸. 그때 뭐 예. 이 방망이를. 방망이를 예. 두드려 주시겠죠. 예. 방망이 두드릴 때 예. 다시 한번 좀 단호한 네. 의지와 기강을 예. 공무원들의 기강. 예. 드디어 법무부 기소전문 외청이 되는 건데 네. 공소청이 예. 기소전문 외청 예. 외청이라고 예. 예. 되는 건데 거기에 예. 대해서 역사적 의미도 부여하시고 예. 그다음에 앞으로 검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분명히,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고 그래야 이러저러한 태업이나 잡음 없이 네. 이 공소 양대청이 순항할 수 있다. 이런 적어도 말씀을 문은 주시죠. 닫고 출발을 해야 된다. 예. 개문 발차 예. 하면은 안 그러나 된다. 가히 예상은 됩니다. 뭐 맞습니다. 거봐라 이러니까 다시 이제 수사권 검찰에 줘야 한다. 뭐 국정원에서 하겠죠. 때만 되면 철진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예. 대공수사권 구하라 해야 대공수사권 된다. 언제 경찰한테 넘어가는데 아직도 그 얘기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예. 이제 저는 검찰들도 그럴 거라고 뭐 뻔합니다. 가히 예상은 하고 또 우리 언론들이 얼마나 또 그렇게 써대겠습니까? 근데 그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소위 얘기하는 이제 법률가시니까요. 네. 네. 입법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헌법상 불가능하지만 이 연임 개헌 주장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서 네, 예, 네, 네. 조정식 의장이 지금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폭풍에 시달리셔야 될 만한 실수를 하셨어요.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예. 그리고 그 뭐 빠르게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지를 혹시 그 잘 가늠을 못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하. 왜냐하면 그 소통 수석이 장현주 수석인가가 예, 먼저 예.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수습이 안 되니까 본인이 네, SNS를 쓰셨고 예. 그 다음 날 마침 뭐 홍익표 수석은 일부러 나간 게 아니라 원래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슈가 다 바뀌어서 그 얘기만 꺼냈다. 예. 아침에 그 김종배 시선 집중 나가서 예, 그 예. 다음 날 아침에 네. 그리고 결국은 그 저기에 가 있는 그 순방 따라가 있던 강훈식 예. 비서실장도 또 이야기. 아니요. 강훈식 실장은 한국에서. 한국에서 예, 예. 맞다 한국에서 하셨구나. 예. 순방 중에 입장을 밝힌 거는 저기 강유정 예,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 예, 예. 이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났죠. 예. 예. 그 제일 안타까운 것은 실은 그 말씀을 하시기에 하루 전날 제가 이제 그 취임하고 나서 네. 당대표 취임 후에 이제 조 의장님을 제일 먼저 찾아뵀어요. 다른 이제 예, 당대표들 예, 예. 예방하기 의장님이시다. 전에.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쌍특위를 가동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했어요. 네. 정개특위하고 개헌특위. 그래서 개헌특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밝히셨어요. 예. 정개특위도 저 정도 의지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그 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 개헌 자문위원회도 네. 만들고 그걸 통해서 분위기를 조금 무르익게 해서 예.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네. 협조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뭐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예.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엉뚱하게 그 의지는 다 사라지고 예. 연임 논란으로만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뭐 하지 등등등 말아야 이런 된다. 뭐 하지 여러 말아야 된다. 논란이 여러 있어요. 논란들이 있는데 예. 제가 아는 바로는 이 대통령께서 이 관련해서는 불가능한 얘기를 왜 자꾸 하냐라는 입장을 사실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밝히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게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여러 차례 했어요. 예. 비공식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던 걸로 네, 알고 네. 있어요. 예. 뭐 그래도 한번 정리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대통령께서는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해석하는 한 이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아니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를 또 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 아니죠. 예. 대문자 T 네. 들의 사고 방식. 대문자 T의 사고 방식으로는 그게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정무적 상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조 의장님이 그렇게 그 오해가 네. 생기는 오해가 불러 일으켜진 바 예.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그거는 뭐 말 안 하면 이거예요. 뭐 그게 무슨 뭐 십자가 밟기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사실 공식 비공식에 있었기 때문에 뭘 또 그걸 가지고 공세를 하나.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클 이슈인가? 또 일각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뭐 돌아오시면 어떤 식으로든 뭐 정리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 긴 순방 끝에는 항상 기자들하고 간담회 또 예, 기자회견 예, 하시기 예. 때문에 뭐 국내 들어와서 하실지 아니면 기내 간담회를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뭐 예. 일정 정도의 입장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청와대 생각을 기자들과 합니다. 만나면 저한테도 좀 잘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 장윤선 기자님.